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잘 싸워줬어요. 그래서 다소 불리한 정국이었지만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염 처리수 문제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을 안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방어 잘했어요. 정기국회도 저게 야당판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정부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지만 당장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 이하 장관들이 어떤 좌파들한테도 밀리지 않고 지금 공방을 제대로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재명 단식도 따지고 보면 압도적 다수당을 뒷배로 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종북 주사파들이 공격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내각과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수세적인 이런 구도로 전개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선 공작 사건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일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공작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한두 개 만들어낸 이런 사건하고 질이 다른 겁니다. 규모가 달라요.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선 공작 사건은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 추정되는 자들이 공격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북 주사파는 수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 대선 공작,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저 대선 공작으로 얼마라도 이재명한테 표가 더 갔으면 더 갔지 덜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 공작의 최대 수혜자는 선거에는 졌지만 이재명인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 공작이 없었으면 100만 표 이상 질 거를 24만 표까지 따라와서 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최대 수혜자인 거예요.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겁니다. 최대 수혜자니까.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드루킹 사건의 진짜 범인일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의심하듯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선 공작의 가장 유력한 배후도 이재명일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제기하는 거예요. 김대엽 공작의 가장 최대 수혜자 김대중 어떻게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수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열흘째 굶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쇼를 해도 대선 공작에 확 다 파묻혀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재명이가 단식할 때는 아 이게 블랙홀이 될지도 몰라라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대선 공작이야말로 진짜 블랙홀입니다.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야당의 어젠더는 이제 거의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좌지우지하고 흔들던 좌편향 언론들이 다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론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도 각종 유튜브도 이 커뮤니티도 거의 다 연루되지 않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좌파 지형 전체가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거 대선 공작이다. 성격 규정하고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전면전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검찰도 일주일 만에 특별수사본부 결성했고 국민의힘도 대선 공작 전면전을 시작을 했어요.
확실히 예년과 좀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국의 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선 공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이것을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이후 또 다른 대선 공작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법 제도적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우파가 장악하고 전국 운영을 해나가자.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네, 고성국 판이었습니다.